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지금 세팅이? 죽을 뻔했어 방금. 여러분 툼바 아세요? 술이 너무 취한 다음 날이었어요. 진짜 괴로웠던 날이 있거든요. 해장을 해야겠는데 뭔가 되게 치즈한 라면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느끼한 좋아하니까 해장이 좋겠다라고 하고, 근데 제가 보통 성엽씨 끓일 때는 한 번에 초장부터 다 때려놓고 그냥 다 끓여버리거든요. 그냥 치즈 분말가루 같은 그거를 초장에 넣는 바람에 이 냄새가 계속 집에 올라왔구나. 나중에 그 생각이 갑자기 오늘 내가 맨정신에 이 조리법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량대로 끓이실 건가요? 네, 시킨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은 600ml를 넣고 끓인 후 면을 넣고 3분간 더 끓이고 물 버리고 그 다음에 액상소스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저는 꼬들한 거 좋아해요. 오케이. 에어링을 저는 덜 풀리기 전에 하거든요. 한 2번 정도? 드셔보실래요? 나 자랑하고 싶은데? 나 잘 끓였다고? 진짜 괜찮아. 약간 치즈한 맛인데 되게 매워요. 국물 말고 햄버거나 피자로 해장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저희 요즘에 행사할 때 이 툼바 부스도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릴 겸 겸사겸사 제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심 분들을 모시고 오늘 월브 채널 인터뷰를 이어가려고. 그냥 나오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PPL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님을 모시고 한번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오프닝을 좀 이렇게 제대로 시연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눠서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매주 찾아오고 있는 월급쟁이 부산 채널의 김성준입니다. 자, 사나이 올리는 라면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인생 올리는 라면을 꿈꾸는 농심 서미진 팀장님, 박소희 선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에서 글로벌 마케팅 팀을 하고 있는 서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에서 면 마케팅 팀의 신라면 담당자하고 있는 박소희 선임입니다. 마케팅 팀은 이렇게 예를 들면 면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아니면 브랜드명으로 나눠줘요? 어떻게 돼요? 저희 글로벌 마케팅 부문에는 면 마케팅 팀, 글로벌 마케팅 팀, 네. 그리고 뭐 스낵 마케팅 팀, 네네네. 뭐 음료 마케팅 팀 네,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별을 우선은 1차적으로 하고 그 면 마케팅 팀 안에 담당자들이 브랜드로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마케팅 팀에서 어떤 업무를 신라면 들었고? 근데 신라면을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큰 브랜드다 보니까는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서포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지금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네, 네.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런 좋은 라면 브랜드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찬물을 끓일 때 청양고추 3개를 잘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신라면 넣고 끓이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추천해주신 레시피가 있거든요. 명란을 넣어가지고 그 툰바를 원래대로 오리지널 레시피대로 끓이고 백김치 주스, 백김치 국물과 아보카도, 사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주셨는데 그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명란하고 백김치 되게 어울리겠다. 그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신데 역시. 그 말한 재료들을 다 약간 토핑 얹듯이 얹어가지고 먹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같이 섞어가지고. 저희가 툼바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오늘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색다르게 오프닝을 열어봤어요. 또 엄청 요리 미시잖아요. 툼바에 대해서. 우리 겸사겸사 제대로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수저로 한 땀 한 네. 땀. 툼바 파스타 맛을 내던 그런 레시피가 SNS에서 이제 유행을 하다가 제품으로 출시된 거잖아요. 이 레시피가 유행했던 시점이 꽤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제야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툰바 레시피뿐만 아니라 다른 레시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해먹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맞아, 재미들을 즐길 수 맞아, 있게 맞아, 저희가 맞아. 그거를 좀 더 홍보하는 활동들을 초반에는 맞아. 진행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이 될 즈음부터 이제 개발이랑 뭐 테스트 과정들 그리고 검증 과정들 거치면서 출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라면 툼바의 타겟층은 누군가요? 뭐 연령으로 보면은 10대, 30대로 잡고 있고 저희가 초반에 마케팅 할 때는 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를 해 먹었거나 그리고 아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작업으로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몇천 명 되는 분한테 다 일일이 컨택해가지고 제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초반에 그분들이 많이 좀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신라면 고객층은 세대 구분이 없나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 신라면 사실 뭐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모두가 즐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층을 다 포괄하는 활동만 하다가 그 오래된 브랜드들의 항상 고민, 이 브랜드의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요즘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연령층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뭐 카피도 변경하고 소방청이랑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 타겟으로 뭐 메타버스에서 신라면 분식점을 오픈한다던가 팝업 스토어를 한다던가 아니면 툼바 같은 신제품을 통해서 좀 브랜드의 생동감을 부여하는 그렇게 좀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에드워드 리 셰프께서 광고를 찍으셨어요? 탐바 광고를? 보셨어요? 네, 네. 봤죠. 아, 근데 굉장히 빨리 섭외하셨네요. 물 들어올 때. 네. 라면이 단순히 식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6, 70년대 때 그 홍보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가난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 86년도 아시안 게임이었나? 그 어떤 올림픽 선수가 이제 메달 따고 인터뷰할 때 이런 헝그리 정신의 어떤 이런 상징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좀 얼마 전에는 뭐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걸로 약간 이성에 대한 고백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라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많은 만큼 어떤 오해도 많을 것 같아서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라면 포장지에 달걀이 들어가 있으면 넣어 먹는 게 맛있고 없으면 안 넣어 먹는 게 맛있다. 하나 둘 셋. 맞는데? 맞아요. 네. 포장지에 저희가 그 조리예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원재료 기반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란이 있으면은 계란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어울리는 좋습니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한다. 아이고, XX.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거든요. 네, 네. 근데 라면이 보통 1,700 정도고 그것도 국물을 다 마셨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치. 만약 국물 한 절반 먹는다 그러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라면에는 방부제가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저거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네. 수분이 12% 정도 있어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라면은 건조하고 튀기고 하기 때문에 수분이 4에서 6%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정만으로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나라별로 라면의 특징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약간 조금 드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20g이 중량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라면은 그걸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때는 한 75g 정도? 그렇게 약간 적은 양. 중량의 차이? 네, 네, 그렇게 드시는 특징이 있죠. 중국은 약간 집에서 요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밖에서 먹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포면 스타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대륙의 나라다 보니까 소고기 국물 이런 것들 좀 좋아하고요. 일본은 소고기 국물보다는 네. 시우라면 뭐 그 돈코츠 라면 네. 뭐 이런 라면들 돼지뼈, 간장 뭐 일본 약간 면 국물보다는 면을 조금 더 중시해서 면 맛을 즐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일본 라면은 용기면이 거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용기면이 많이 취식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일본은 면을 중시하죠 진짜. 단일라면 중 판매 1위 자리를 91년도부터 91년도면 언제예요? 요즘에 91년대 태어난 친구들 나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네. 이게 1위인데 네. 저는 이게 맛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맛은 세대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대적인 맛 트렌드라는 게 조금씩은 좀 변화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신라면이라는 브랜드에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궁금한데요? 그 맵기 네. 수출용은 어때요? 더 매워요? 덜 매워요? 사실 우리 한국 음식 말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맵게 드시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저희가 따로 뭐 국내용과 해외용의 스펙을 다르게 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라면, 한국의 신라면을 표준화로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 맛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맵기 지수를 저희가 뭐 따르게 운영하진 않는데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 매운맛이 더 맵게, 워낙 매운 거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더 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세계화를 할 때 알려진 이름으로 수출하는 게 좋은데 이 라면의 포기법 라멘이라고 안 쓴단 말이죠. 라미언이라고.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업체가 먼저 세계화 진출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후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미 시장은 라멘으로 이미 그들이 정의를 내리고 카테고리 정의 내려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라멘으로 가는 게 맞아? 라는 이런 깊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맨이 아니라 우리의 발음 그대로 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라면이라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됐죠. 메타버스에서 신라면 분식집 이거 하셨어요? 그리고 런칭을 하시고 팝업 스토어를 성수동에 오픈하시고 그렇죠. 영 타겟을 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요즘 시류에 맞춰서 그냥 이런 마케팅 하신 건가요? 아니면 궁금합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면이 좀 이렇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있다면은 좀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하는 마케팅을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는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지역 축제에 대한 MZ 세대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김천 김밥 축제 SNS에 큰 화제를 모았는데 농심은 그 구미에서 라면 축제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구미에서 구미에 공장이 있어서 하신 거죠? 아닌가요? 그게 저희가 네. 하는 게 아니라 구미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지자체 행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미에 신라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구미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라면이라는 거를 잡으셔서 우리는 라면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메인 서포터로 같이 이제 홍보랑 컨텐츠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또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질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팀장님. 당연히 그래야 네.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우선은 그 배고픈 시절에 함께 했었던 그런 라면에서 이제 전 세계인들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라면이 되는 게 그 선 대장님의 큰 목표시거든요. 우리 세대 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 시장은 한편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에는 이런 것들을 네. 하기 위해서 약간 마케팅을 변주를 좀 주실 텐데 이런 네. 게 아까 메타버스 같은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올해 광고 카피도 좀 바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이 울리는, 세계를 울리는 해서 요즘은 인생을 울리는. 인생 운리를 바뀌었어요? 네, 인생을 올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감성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카피랑 고해 만남 활동들을 좀 하고 그래 있습니다. 사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 세대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많은 10만원 라인업 중 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신라면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신라면 블랙 아세요? 알죠? 네, 신라면 블랙도 그게 약간 고기 베이스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매운맛이 조금 덜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 블랙에 대한 것들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수출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시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시장. 현재 공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랑 중국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공장을 또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라면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규모도 크고 잠재성도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라 보여줘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공장을 지어서 저희가 생겼어요. 진짜 오래됐군요. 앞으로 좀 진출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영업적으로 도전하시는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긴 안 갔겠지 하고 나라를 치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닐까. 이거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는데 미래에 더 많은 분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하고 계신 라면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라면을 먹이겠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더 세분화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그들의 취향에 맞는 라면들을 그럼 그 시장은 되게 작겠죠. 하지만 1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꼭 그들의 모든 부분까지 다 메꿔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시장을 계속 쪼개서 어느 부분들이 지금 메꿔지지 않았나 해서 비건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빠르게 시작했던 게 비건 라면도 우리가 세분화해봤더니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런 니즈들을 저희는 최대한 다 해소해주고 싶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신라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25년도 농심 60주년이에요. 창립 60주년 맞이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궁금합니다. 농심의 슬로건이 인생을 맛있게예요. 이 인생을 맛있게라는 건 이런 다채로운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항상 즐겁고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을 맛있게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라면 브랜드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내수는 모르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막 한국의 음식 한끼 라면을 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경쟁이 내부에 있지 않다. 경쟁은 외부에 외부에 있다. 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게 그 K 라면이라는 게 일시적인 그냥 패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트렌드가 되고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거 보신 다음에 이제 라면 좀 땡기실 거예요. 저희가 요즘 업로드 시간이 화요일 오전 11시예요. 점심 직전이에요. 우리 툼바 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신라면이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거든요. 카테고리를 대변하는 어떤 제품들, 쿠시딘, 오라메디, 가스알명수. 신라면이 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되게 느껴요. 라면의 카테고리 하면 떠오르는 게 신라면. 짜장면 스타일 짜파게티, 육개장 사발면. 진짜 우리의 일상에, 또 인생에 계속 함께 해왔구나를 세상 깨달았고, 내년 60주년 이제 축하드리고, 몇백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인생을 함께할, 진짜 인생을 올리는 그런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오신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우리 농심이라는 회사를 좀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 여기서 꼭 일하고 싶은 회사야라는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 가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 번 더 알릴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깨닫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월급쟁이네요? 네. 월급쟁이 셋은, 네, 저 월급쟁이 셋은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